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예,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일요일문학과 특성화사업단인 한일 휴먼 네트워크형 창조적 인재양성 사업단의 강의 컨텐츠 개발 사업으로서 예, 우리가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특성화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좀 보충이라든지 또는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비교학고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본 강의는 일본어 음성학, 일본어 음성학이란 과목이 저희는 발음 연습이 있지만은 좀 더 일본어라든지 언어의 음성적인 면을 관찰할 수 있는 심화학습으로서의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본 강의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어 음성학,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리라고 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이라고 있고, 그렇죠? 성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일본어 시간에 음은 오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고, 소리는 코에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렇죠? 합쳐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자연의 소리 같은 걸 다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에는 그 중에서 언어음으로서의 뭐 사람의 소리라든지 목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겐고음이라 해서 언어음이다. 자, 언어음으로서의 코의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포네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음성학이라 하고요. 학문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일본어의 소리, 일본어의 발화음이죠, 언어음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하는 것이 일본어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셨지만은 겐고 또이노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수없이 많다고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그 언어는 오로지 음성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비언어 활동이라든지 해서 제스처라든지 손짓 발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에, 목소리죠, 그렇죠? 목소리로서 발화음이 되겠죠. 언어음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로지 인간만 또 그렇게 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음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음이, 소리가 어떤 기호화돼서 약속화돼서 거기가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물리적인 음성이라는 소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짧게는 하나의 단위인 음절, 아, 가, 사, 바, 뭐, 팡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음절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 어머니, 가다, 오다 하는 식의 단어로서 구성이 되고, 낱말로서 다 소리죠, 그렇죠? 소리가 하나의 낱말체를 이루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구나 절을 이루게 되고, 또 그것이 길어져서 문을 이루게 되고, 그런 소리의 어떤 연속성이 갖고 있는 소리 연속성에 각각의 어떤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 연구의 가장 기반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일본어를 또는 언어를 학습하는 우리들도 소리, 그렇죠? 음성의 구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면, 그렇죠? 1차원적인 텍스트라든지 이런 지면에 의존해서 공부를 했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단순히 여러분들 뭐 영어 학습을 할 때부터 생각하시면은 뭐 소리하면 시험에 나오는 뭐 악센트를 구별한다든지 철자를 구별한다든지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일본어서도 일본어를 학습하실 때도 처음에는 발음과 문자 뭐 이런 것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별로 소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언어는 소리부터 시작이 되고 소리에 대해서 일단 민감해지고 그래서 듣기 언어의 4기능을 우리가 학습할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으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만큼 듣기가 제일 앞에 와서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교과목의 계엄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언어라는 것은 음성의 연속이다. 음성이라는 것은 목소리의 연속이고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음성학이란 언어 연구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음악, 의학 등에서도 연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언어에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렇죠? 의학에서도 연구를 한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다시피 뭐 뮤직이죠, 그렇죠? 왜 음악에서 연구하냐? 뭐 음악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기본이 목소리죠, 그렇죠? 뭐 성악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고, 그렇죠? 성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음악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발성을 해야 되고, 발성을 잘 해야 되고, 또 노랫말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목소리에도 음정이라는 게 있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정이 있고 그런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또 역시 이 음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되겠죠. 또 고음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듣기 편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소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학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언어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언어 치료라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최근에 뭐 언어 치료도 상당히 좋은 학문 분야로서 저 많은 연구되고 있죠, 그렇죠? 언어 치료 뭐 여기서 뭐 말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럼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위해서 또 의학 분야에서도 음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언어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본 강의에서 먼저 그런 언어, 음성의 기호체로서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언어 연구에서 음성학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음성과 음운이라는 건 무엇이고 단음과 음소 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단자를 써가지고 소리의 그 객의 낮게 소리가 되겠습니다. 음소는 소리의 요소, 그렇죠? 요소가 되겠어요. 음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조성하는 거죠, 그렇죠? 조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소리를 조성하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조화롭게 이 조자. 이 관점에서 본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닷소리와 헛소리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일본어의 자음과 모음에 관해서 학습을 합니다. 뭐 발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처음 학습하실 때 문자 발음 해가지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학습하시고 학습하실 때 뭐 카는 이게 KA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단순히 이것만 배우시지 이러한 KA 각각이 어떠한 소리를 내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죠, 그렇죠? 배울 기회도 별로 없으셨고. 그러면 그런 자음과 여기서 자음에 대해 모음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일본어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그러면 이 가 소리의 K 소리가 한국하고 똑같은 것인지, 뭐 영어하고 똑같은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시게 되겠고, 그래서 두 장으로 구성되어서 각각 테마는 1장에서는 우리가 언어 연구의 분야와 음성학을 배우시고, 일본어의 음성과 음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소리를 내는 다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 연구의 분야를 보겠습니다. 겐고 켄큐의 분야가 되겠죠. 자, 먼저 겐고 또한 나니까, 겐고 또한 나니까에 대해서 한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그죠? 잠깐만요. 자, 言語は思考や感情を表現したり、意思を伝達したりするために機能する記号の体系.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고, 사고죠. 그쵸? 사고나, 그 다음에 간조, 그쵸? 감정이 되겠습니다. 그쵸? 표현したり, 표현하고, 意思を伝達したりするために機能する記号の体系だ. 의사를 전달하거나 하기 위해 기능하는 기호의 체계다. 그렇죠? 자, 음성이라는 소리가 하나의 기호가 돼서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고 그 의미라는 걸 결국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어떤 것이죠.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미 형태로서 음성이라는 기호 체계에 실려서 같이 포함돼서 가게 되겠죠. 뭐 감정 같은 것도 또 가지고 있죠. 말을 뭐 강하게 화를 낸다든지 야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그렇죠? 또 야 이렇게 한다든지 또 감정이 다르죠. 그렇죠? 이리 와 하는 거하고 이리 와 하는 거하고 전혀 감정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음성 속에 다 실려서 전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언어입니다. 어쨌든 언어는 기본이 음성, 음성에 감정도 실리게 되고 의미도 실리게 되고 즉 사고가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전달됨으로써 의사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갖다가 뭐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언어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대상이었고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의 대상이었죠. 왜 인간만 언어를 할까? 그렇죠? 왜 이런 소리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의미를 알아들을까?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다른 동물들은 그거를 못 하는데 상당히 흥미롭은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온 것도 언어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나온 대로 페르디난드 소시르라는 요 분 있죠. 요 분이 언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켜서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소시르는 철학자면서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옛날에 뭐 철학자 수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은 구조주의 철학자랍니다. 구조주의. 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하나의 구조화 시켜서 바라다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있는 아니 컴퓨터가 놓여있다면 컴퓨터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을까? 안에를 살펴보고 겉으로 그냥 컴퓨터도 그냥 하나의 상자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뭐 책상은 단지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다 보는 것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을 그냥 바라다 보면 그냥 살이다 하지만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거기에 세포라는 게 있고 또 세포 안에도 셀 안에서 여러 가지의 뭐 미토콘드리아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또 작용하는 구조들 여러 가지 구조로 또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다 보는 생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아 살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손이구나 아니면 아 이 손을 쪼개고 또 안에 계속 들여다보면 세포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후자의 경우가 이제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시르는 그러한 사고방식 하에서 언어를 갖다가 구조화시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자꾸 분석하고 쪼개보는 거죠. 그렇죠? 음성의 연속체인 지금도 계속 지금 저도 음성을 연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것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 소리의 연속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구조가 이루어지길래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하는 이 뜻은 이렇게 학교에 가는 걸로써 알아들을까? 와타시와 학교에 이키마스.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또 인사를 할 때 곤니치와 하면 또 상대방도 알아듣고 곤니치와 하고 알아듣죠. 그렇죠? 그럼 이 곤니치와가 어떤 구조를 갖길래 상대방이 또 알아듣고 곤니치와 하고 인사를 할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언어를 이제 세포와 같이 음성의 연속체인 문장을 한번 쪼개서 분석해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시르는 여기 나온 듯이 겐고 킹호가 무스부 노와 모노 또 나마에 대와 나그 가이넨 또聴覚 映像である 일반言語学 講義,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책을 내시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학에 관심 있으시면은 이 일반 언어학 강의 책을 하나 사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언어 기호가 무스부노와 연결되는 것은, 묶이는 것은 사물과 남아에 대한 사물과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가히넨,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과 초각 에이저, 청각, 귀로부터 들려서 생각하는 영상이 되겠죠. 우리가 들으면 시계, 그러면 영상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청각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겐고 킹고와 죄송합니다. 쇼가 되겠습니다. 쇼기, 시니피에, 가이넨 또 노기, 시니피앙,聴覚 映像との結合. 언어 기호는 소기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쇼기. 네, 시니피에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서는 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요. 소시루가. 근데 가이넨, 개념을 나타내는 시니피에라는 게 있고, 능기라 그래서 시니피앙, 뭐 significant인 거, 사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 하면 사인이 되죠. 사인이 하나의 기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인. 그래서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현상이다. 아까 얘기한 청각현상의 결합이다. 개념과 청각현상의 결합이 언어기호다. 음어기호는 음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념이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는 어떤 낱말의 뜻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의미가 실어서 의도가 되겠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의도. 그래서 언어 활동,言語 活動를 소시르는 랑가주라 그랬어요. 랑가주라. 랭귀지의 언이 되겠습니다. 랑가주는 언어 또는 언어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랑가주 활동, 언어 활동을 또 나눠서 여기 나온 대로 랑그와 바로르로 나눴습니다. 랑과 바로이 되겠습니다. 좀 바로레 이렇게 되고 바로레. 자, 먼저 랑그라고 하는 것은 겐고 교도 따위에おける社会的規約の体系としての言語の側面. 언어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적 규약의 체계로서의 언어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규약. 이건 약속입니다. 즉 밑에서 8월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성이 나오면은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오빠 알아듣는데 라벨 라벨레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벨레 하는 것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렇죠? 오가상 알아듣죠.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규약이 있다는 겁니다. 오가상은 엄마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자. 아버지도 아버지란 뜻으로 알아듣자. 근데 아벨레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알아듣는 약속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국가라는 단위가 아니라 같이 공동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약속을 만들어서 이러한 음성은 이러한 의미로서 알아듣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랑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ある言語社会の全員が共有する音声、語彙、
문법 기속의 소다이, 기호体系, 기호체계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음성, 어휘, 문법의 규칙의 총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음성의 소리의 규칙이 있겠고, 낱말의 규칙이 있겠고, 또 문법적인 규칙이 다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알아듣죠, 그쵸? 예. 뭐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띄어읽기죠, 그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야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쵸? 문법도 뭐 I go to school 이래야 되는데 go I school, 뭐 go I school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 순서 규칙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단어도 단어가 구성이 되는데 뭐 한 단어가 있고 두 단어가 있고, 뭐 놀이가에루 같은 것도 놀이가에루 이렇게 해야지 가에루 놀이, 가에놀이, 가에노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가다, 가고 먹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떤 순서, 어구성에도 순서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한 모든 규칙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요, 한국인도 시대, 한국어で 意思疎通ができるのは後世の間に統一的で共通的な韓国語の規則があり、お互いに認識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 한국인끼리 동끼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등질적이고 공통적인 한국어 규칙이 있으며 서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서로 한국어 규칙이 있다. 그렇죠? 오다가인이 서로 다가인이 인식이 사례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에서 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한국인들 사이, 한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보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등질적이고 공통적인 한국어 규칙이 존재하고 서로 그것이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서로 인식이 안 되면 모르죠. 이게 뭔 표지인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도로 표지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면은 인식을 못하면은 교통사고 나겠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마찬가지고 이 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롤은言語行為,発話された音声の連続, 언어 행위이죠. 본격적인 발화된 입에서 나온 음성의 연속을 파롤이라고 한다. 랑그가 具体的で個人によって使用された実態である. 랑그 위에서 사회적 규약 규칙이 구체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사용되는 실체이다.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랑그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하나의 규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한 규칙이 8월이라는 소리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성 연속적으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규약에 의해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I go to school.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야지 go I school to 이렇게 안 나오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8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언어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8월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8월이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건 8월이기 때문에 8월을 먼저 잘 연구하시고 8월 속에 어떤 규약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성학이라는 것은 8월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을 연구하는 학문이 음성학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니피앙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니피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시니피앙은 뭐냐? 이미시테이르 모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와시테이르 모노,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가 시니피앙이다. 그 다음에 일본어대와 기호 표현, 노기, 노와 노도의 의미. 일본어에서는 기호 표현이라고도 번역했고 시니피앙을 능기라고도 했고,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할 때 능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행동한다. 근데 시니피에는 이미 사레테 이르 모노, 이미 아라와 사레테 이르 모노 또いう 의미, 의미를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 의미되어지고 있는 것들은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란 뜻이다. 기호 나이요, 쇼기, 도코로, 쇼가 되겠습니다. 쇼와, 쇼와, 쇼요, 쇼요 などの場合と同じ受け身を表す.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여라든지 소요라든지 하는 경우에 우게미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수동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시니피앙이 되어 있고 나타내지고 있는 것이 시니피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 같은 것이 나타내고 지는 것도 음성 같은 것이 시니피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니혼고대와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깅어효게 노기라고 하고 프랑스의 시니피앙, 그 다음에 영어로는 시니피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미 또유 모지야 우미 또유 온세, 한자에 바다 해자라는 문자와 이거 갖다 우리가 음이라고 읽죠, 그렇죠? 음이라고 있는 그러한 소리, 그렇죠? 소리가 되겠죠. 문자로 나타내주고 소리로 나타내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시니피앙이 돼 있고, 시니피에는 우미노 이미지야 우미 또유 가이넨 나이시 소노 이미 나이요, 바다의 개념이죠. 이미지라든지 바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그 의미 내용이 시니피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피아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생각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니피앙은 그것이 문자라든지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시니피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니피앙とは語の持つ感覚的側面のことである。例えば、海という言葉に関して言えば、海という文字や海という音声のことである。시니피앙이라는 것은 말이 갖는 감각적인 측면이다. 예를 들면서 바다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말하면은 바다라고 하는 음이라고 하는 문자나 음이라고 하는 음성을 말한다. 一方、シニフィエとはこのシニフィアによって意味されたり表されたりする海のイメージや海という概念ないし意味内容のことである。また、表現一体となったシニフィアンとシニフィエとの対のことをシニュ、すなわち記号と呼ぶ。 한편 시니피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니피앙에 의해서 의미되어지거나 표현되어지거나 하는 바다의 이미지라든지 바다라고 하는 개념 내지는 의미 내용입니다. 또한 효리따이, 표의, 겉과 속이 표리 일체가 된 얘하고 얘죠, 그렇죠?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 쓰이는 쌍이죠. 쌍을 시뉴라고도 하고 기호라고도 부르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호라고 부른다. 네. 뭐 시니피앙은 문자라든지 나타나 음성이라든지 표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니피에는 개념이라든지 의미, 이미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언어 기호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 보충으로 더 공부가 많이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언어 강의를 소시루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르디난드 드 소시루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뭐 언어학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에 대해서 좀 도식화, 그림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8월과 랑도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랑가주라고 나오죠, 그렇죠? 언어 활동을 우리가 아까 랑가주라고 소시루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표현이 있고 언어 내용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 표현은 우리가 signifiant이라고 하고 언어 내용은 signifi에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 개념이고 이게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누, 더그, 우포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문자죠. 그렇죠? 이것이 signifiant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 개념 개라는 이미지가 되겠고 뭐 생각이 되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signifi에가 되겠습니다. 근데 8월은 언어 현상이고 개인적인 발화, 개인적인 소리가 되겠고요. 랑근이 어때 간호. 그다음에 8월은 이때 조전이 행가. 언어에서 가능하고 8월에서 서서히 변화한다. 조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랑근은 언어 구조고 기호 간의 차이의 체계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보면 시니피앙은 그렇죠?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말과 머릿속에서 둘이 같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분류돼서 나간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하나 또 정리할 생각을 보시면은 기호는 CNU가 되겠죠. 사인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사인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사인한다 할 때 개념 컨셉트가 있고 청각연사, 이미지, 어코지 큐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호 다시 와서 사인이 여기 보시면 시니피에가 있고 시니피앙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소기와 능기가 있는데 시니피에는 나무와 같은 개념 이미지가 되겠고 시니피앙은 이 나무, 키 또는 라는 하나의 문자라든지 음성이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니피앙을 보시면서 또 시니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언어라는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어떤 체계를 일관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넣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언어 연구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렇죠? 언어 연구의 대상은 보시면은 통시적 연구가 있고 공시적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통시적 연구라는 것은 언어를 고토바가 どのような歴史を経て今に至るかに注目する 자, 언어가 예를 들어 쉽게 해서 통시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스지테키研究가 되겠습니다. 말이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해대 이만이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주목해서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ある一つの対象に関してその変化を時間軸に沿って眺めていく時点 어떤 하나의 대상에 관해서 그 변화를 시간축에 따라서 바라보고 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異なる時代の言語の現象や体系を比較する研究分野 서로 다른 그런 시대의 언어의 현상이나 체계를 비교하는 연구 분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역사가 우리가 역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시간의 변화, 언어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사극이나 이렇게 보시면 옛날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를 해서 왔는지 뭐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언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언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인간만이 언어 갖고 언어랑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 자체가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언어도 인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는 언어의 실체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연구의 대상에서 통시적인 연구가 있고 또 반면에 교지적研究, 공시적인 연구가 있다. 이것은 同じ時代の言語の現象や体系や技術
같은 시대의 언어나 현상이나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아까 통시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시대를 딱 카트해서 그 시대에 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언 연구라든지 지금 쓰는 뭐 우리가 서울 말과 뭐 경상도 말에 거치 본다든지, 그렇죠?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이 공시 연구입니다. 지간지구조の 一点において複数の対象が互いにどのように異なっている. 시간 축상의 한 점에 있어서 복수의 대상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쉽게 해서 뭐 방언의 차이죠. 서울말과 부산말은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 꼭 지역 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하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말과 일본말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도 다 공시적인 연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니데이루가 닮아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걸 바라보는 시점이다. 이 보시면은 헤이안지다야와 겐다의 일본을 보실 때 히가코케 비과거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그렇죠? 뭐 현재형이라고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안 시대에는 가후 하던 이런 동사가 지금 가우 이렇게 사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죠? 사다. 그렇죠? 여기 또 보시면은 과거형은 가히다리 이렇게 옛날엔 하교음이 P나 F로 발음됐습니다. 이것이 가프다가 됐다가 간동 지방에서는 카다가 되고 간사이 지방에서는 코오다 이렇게 발음하게 됐습니다. 이쪽인 축약 현상이라고 했더니 장엄화 현상이라고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변화돼서 오는 거 보는 것이 이것이 통시적인 연구입니다. 통시적인 연구, 스지테키 研究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죠. 간동 지방에서는 카다라고 하는데 간서 지방에서는 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은 공시적인 교지테키 研究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공시적으로 보고 이것이 언어 연구의 대상이다. 어쨌든 이런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서 언어의 역사, 변화 또는 언어의 실체까지 언어의 원천까지 거슬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좀 하시면서 어떤 개념이 좀 잡히셨을 거라고 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어떤 것이고, 뭐 랑그와 파럴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인 규약이 있고 음성의 연속이 있고, 음성 연속이 이지만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랑그라는 사회적인 규약에 의해서 언어를 규칙에 맞게 음성의 연속으로 뱉게 되고 이렇게 발화해야 되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것이 이제 그러한 실체는 파롤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시니피에가 있고 시니피앙이 있다. 시니피앙은 우리가 뭐 문자라 그러든지 언어, 음성이 되겠고, 시니피에는 생각과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잡으시고 또 앞으로 올라가셔서 보시면 있죠. 시니피에는 이미지고, 그렇죠? 시니피앙은 하나의 문자고 음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언어 연구를 현대적인에서 시작한 분은 페르난디스 소시르라는 이 인물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언어 연구에 어떻게 보면 실체가 되는 것은 파롤이 된다. 그렇죠? 파롤이 되는 것이고, 파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그런 소리를 구조를 분석적으로 잘 파악하셔야 되고, 뭐 키키돌이라고 청이라고 말 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소리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렇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서가 연구하는 것이 음성학이다, 그렇죠? 음성학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어 연구의 대상으로 쓰는 통시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시적인 연구가 있고, 통시 연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는 것이고, 공시적인 연구는 카트에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염두에 넣어두시고 언어 그리고 언어의 실체,
언어 연구의 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이번 시간 되었습니다. 뭐 좀 더 학습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시르가 저작한 일반 언어학 강의, 뭐 번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좀 구하셔서 도서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